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토마토의 또 우리 시그니처죠. 한동인 기자, 정치부 기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 한 기자가 무슨 기사를 쓰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화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 얘기를 가겠다. 예. 단일화 뭐 불발에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얘기를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일화 결렬을 일단 공식 선언을 했고요. 네. 근데 지난 13일 일요일에 후보 등록한 직후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제안을 거둬들였고요. 지난 16일 날 이제 빈소에서 대면하면서 뭐 분위기가 괜찮은 것 아닌가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지켜봤는데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와중에 후보 사퇴설이나 경기지사 대가설 등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퍼뜨리기도 했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날 기자회견 직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뭐 이 통화에서도 뭐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지금 우리 한 기자 말한 것처럼 기자회견 1시 반에 하겠다고 예고해놓고 바로 직전에 윤 후보랑 통화를 했다는 것은 네. 그때까지도 윤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관련해서 제대로 좀 뭔가 언급을 하면 기자회견에서 180 달라진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 첫 번째, 그만큼 절박하구나.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을 너무 코너로 모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이준석 네. 대표. 특히 이준석 대표는 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겠다, 완주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망하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를 네. 하겠다라고 의사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뭐 유서를 써놓고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예, 겁니까? 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배우자 김미경 교수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단일화 결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불쾌감 표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정치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착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 같으면 막 불끈불끈 솟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 고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예.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세 써놓고 가냐? 아유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참 이상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하고 또 단일화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안철수 후보가 특별 당비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냈다고 본인 해서 개인 돈을요? 그래서 사실상 완주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긴 났나 보네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수 못할 돈은 속상하겠죠. 좋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점점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뭐 처음 정치하러 나왔을 때는 막 60% 이 정도 육박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7, 8% 예상하고 네.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를 설화가 했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 발언. 예. 야, 이거는 뭡니까? 우상호 이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녹취록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 씨 말로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를 도와줬다는 걸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 관한 부분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이제 뭐
그래봤자 네 돈 뺏길 거냐, 이제 정영학 회계사에게 그래봤자 네 돈 뺏길 거 같냐, 형 돈 뺏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죄가 뭐야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게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선대 본부장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긴 한데요.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으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하고 나는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야. 네. 윤석열 내가 가진 거 이거 한 방이면 끝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일련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 그분 그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도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혀진 부분 관련해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출석을 해서 그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라고 특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을 지금 누가 지금 돌리고 있어요. 녹취록 플러스 검찰 수사 기록을.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대법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얘가 뭐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의힘 쪽에 6, 7개월 전에 이미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 조재현 대법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이렇게 거짓말을 공세를 했다는 거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다. 일단 대장동 녹취록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된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유동규에게 돈 준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잘못됐다. 이거죠. 네. 자,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만배하고 이재명 후보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아, 이거 보고 이제 덮어 씌우기의 대가들이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일부 하던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흥미진진하죠? 남욱 변호사를 한번 접견해 볼까?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안철수 후보 철수 안 한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치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철수 의외예요. 철수를 안 하네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철수 안 하는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잠깐 보죠. 윤석열 후보 장모가 부동산 차명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 씨 지인을 동원했다. 네, 이런 게 또 밝혀졌군요. 네네. 장모 최은순 씨가 이제 신도시 인근 토지를 차명 투자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인맥을 활용을 했고 네. 이제 김 씨 오빠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징역 1년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90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배우자 김 씨와 사남매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경영학과 석사 과정의 지인은 이제 허위 장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기도 했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인 친구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정말 까도 무슨 양파 껍질 같아요. 지금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대 차익을 얻은 최 씨 일당의 사무소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김건희 씨 그리고 그 남매들,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야, 네. 이거 대단합니다. 당시 성남 시민이던 아들 김 씨의 친구 명의를 빌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쁜 건 배우지 맙시다. 우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김의겸 의원하고 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